안녕하세요, 뱃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림에 대한 전체적인 작업 과정 설명과 일러스트 제작에서 고민한 부분들, 참고한 책, 그리고 컨셉을 잡을 때 사용한 이미지들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대충 영상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연필 스케치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영상입니다. 영상 다 보셨습니다. 하지만 공유드릴 이미지는 못 보셨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업 과정에서의 고민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법도 많이 담아두었으니 어쩌면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빨간 나비에서 모티브를 따오겠다고 생각했으나 정신 차려보니 딱히 나비랑은 상관없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소녀입니다. 창작 캐릭터를 그리다 보면 아무래도 팬아트를 그릴 때보다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캐릭터의 성격적인 부분이나 의상 같은 부분도 직접 신경 써줘야 하고 어떤 느낌으로 보여질지를 정해주는 작업도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번 그림에서 고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누운 자세 그리기, 두 번째는 새침한 얼굴 그리기, 세 번째는 머리카락 선 따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엎드려 누운 자세였습니다. 어떻게 그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았는데 사진을 보고 그대로 모작하는 것보다 제 마음대로 인체를 그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욕심이 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름의 해결 방법은 인체 도형화였습니다. 도형화를 해서 그리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도형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저는 정말 대충 그릴 줄 알았거든요. 인체 도형화에 대해서 엄청 상세하게 설명된 책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김라키님의 인체 드로잉입니다. 어쩌면 이미 한 권쯤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는 서적인데요. 틈틈이 김라키의 인체 드로잉 서적을 보고 도형화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습니다. 제일 집중했던 건 골반에서 다리의 뼈의 연결 부분과 사각형에서 목과 어깨가 나오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공부했어도 100% 흡수할 수는 없었지만 엎드려 있는 자세를 그렸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아마 틀리긴 했을 건데요. 그래도 다른 포즈를 그려보았다는 부분에서 스스로 칭찬해줍니다. 이렇게 칭찬이 후회도 되는 건가 싶으시겠지만 칭찬해주면서 재밌게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새침한 얼굴 그리기였습니다. 전 새침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상한 의미는 아니고요.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그것을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핀터레스트에서 사진을 엄청 찾아보았습니다. 모티브가 빨간 드레스를 입은 나비 소녀였으니까 드레스 느낌이나 사진들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해서 찾아낸 것이 위의 사진들입니다. 찾아보았던 사진 중에 매우 일부만 넣었습니다. 현실의 사진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일러스트 자체에서도 얻기도 하는데 그림 자료들은 혹시 모를 저작권 때문에 첨부하지는 않았답니다. 스케치 단계에서 나온 나비는 괜히 같이 넣어줬습니다. 전혀 나비가 나오지 않는 그림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톤은 블랙과 레드로 생각처럼 나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그대로 묘사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진을 본 뒤에 제 머릿속에서 마구 섞여서 꺼내는 식인데요. 이건 제 성격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구속되어 있는 걸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유튜브에 구속당한 것 같은데 네, 기분 탓이겠죠? 목소리나 작업 과정을 보았을 땐 계획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언제든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자유로운 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바닥에 느려진 머리카락을 이쁘게 그리기 어렵다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그리고 싶다는 욕구가 지난 그림부터 있었는데요. 이번 그림에서도 그리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머리카락을 그리면서도 뭔가 비효율적이다,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색상 지정 단계에서 머리카락 영역을 반복적으로 수정하게 되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번 그림은 컬러 영역을 잡는 걸 먼저 진행해 주었습니다. 평소 작업 순서는 컬러 러프, 라인 작업, 명암, 채색, 마무리인데요. 이번 작업의 순서는 명암과 채색의 순서를 바꾸어 준 것이죠. 이렇게 바꿔서 작업했던 이유는 머리카락의 면적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라인 작업을 완전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생각했던 라인을 최대한 정성스럽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컬러 면적 채우기로 넘어가서 좀 더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게 그린 것이죠. 처음 그렸던 머리카락의 면적이 채워진
채워지면서 어색한 부분들이 보이면 수정해주거나 지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색상을 먼저 채우는 의도는 이랬는데요.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기본 색상을 먼저 채우고 나니까 명암 색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약간 지루하달까요? 심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집중이 좀 더 안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평소에 그리던 각도나 포즈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색상을 지정하는 작업이 시각적으로 제일 다채롭기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명암을 한참 작업한 뒤에 멀티플라이로 겹쳐주었을 때 후순위로 색상 세부값을 조절하는 것 또한 약간 평소와 순서가 달라서 헤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머리카락은 마음에 들게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브러쉬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궁금해하셔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들을 보실 수 있게 띄워놓았습니다. 사이즈도 궁금하실 텐데 화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러쉬 세팅이나 상세한 설명은 작업 영상 말고 따로 한번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색상 영역을 지정해줄 때쯤엔 선화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서 놓습니다. 기본 색상으로 피부색을 채워주시고요. 폴더 영역에는 인물의 영역이 마스킹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색상을 채워주실 때에는 꼼꼼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후반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작업해주세요. 문제의 머리카락 영역입니다. 짙은 회색으로 진행하다가 잘 안 보여서 이번에도 보랏빛으로 변경해서 색상을 채워줍니다. 확실히 잘 보이는 색상으로 진행하니 꼼꼼하게 작업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보시는 부분은 마스킹 영역에서 지우개, 연필로 변경해가면서 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피부색이 바뀌어서 영상을 보던 저도 놀랐습니다. 마스킹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주고 끝내려던 찰나에 배경을 회색으로 바꿔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잡았습니다. 마스킹 영역이 흰색이라 안 보이던 부분을 찾아서 지워줍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검정 머리카락 앞머리는 살색이 투영되는 듯한 느낌으로 색상을 채워주시면 나중에 투명감 있는 앞머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명암 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아주 빠르게 감기를 하겠습니다. 빛이 오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서 천천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실제 작업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되었습니다. 명암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명암을 작업하고 나면 아련하게 사라지는 스크린 영역을 먼저 잡아줍니다. 후반에 잡아주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느낌을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잡고 세부 디테일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브러쉬로 그려주신 후에 손가락 툴을 활용해서 약간 흐리게 내려줍니다. 부분 지우개질도 진행해줘서 인위적인 블러 느낌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눈을 작업하면서 우연히 디바이드 레이어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나온 게 이뻐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눈도, 가슴의 보석도, 팔찌도 동일하게 꾸며줍니다. 빛나는 느낌은 레이어를 복사해서 모션 블러 필터를 넣고 좌우로 번지게 해주시면 그림처럼 나온답니다. 반짝반짝해졌습니다. 발도 열심히 명암을 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발은 도통 이해가 안 가다가 날 잡고 발 해부학을 공부했더니 아주 조금 친해졌습니다. 석가님의 석가의 해부학 노트 책을 보고 조금은 발 같아졌습니다. 발 같나요? 까먹고 넣지 않았던 레이스 명암도 간단하게 넣어줍니다. 이상하게 이번 그림 그리는 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넘어갈까 잠깐 고민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넘어갈 순 없어서 열심히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포즈로 열심히 크게 그려본 건 처음이라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녹음을 하던 중간에 구독자님께서 1000분이 되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백덤블링을 하다가 왔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그림은 거의 이틀 만에 그리고 공개는 하루 정도 묵혀두었다가 하는 건데요. 하루가 지나고 나니 뒤늦게 아쉬운 부분들이 발견되었지만 더 이상 수정하면 월요일이 와버리기 때문에 타협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유튜브를 했을 때의 장점은 자체적인 마감 시간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 작업이 잘 완성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유튜브로 그림 올리기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빨간 드레스 소녀 완성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스피드 드로잉 영상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날아갑니다. 혹시라도 완성된 PST 파일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저의 팬박스나 패트론을 구독해주시면 열람 가능하십니다. 제 작업 과정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함께 재밌게 그려보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